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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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제 늘 해오던 3시 방송이 아니라 1시에 데미친 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옆에는 새로운 진행자가 계시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데미친쇼 진행자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그냥 데미친님 여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대구미술관 친구는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드디어 좀 제가 이거 하는 걸 보고 되게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17년 3분기 전시부터 제가 이렇게 데미친쇼의 호스트가 되어서 직접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미친쇼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데미친쇼는 대구미술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진행하고 기획해서 만들어가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네, 석원 씨 오늘 함께 해주실 작가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그 권혁규 작가님이신데요. 이번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청년 작가로 선정이 되셔서 올 10월 초까지 맞죠? 네. 그때 전시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대구미술관에 전시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하시는 전시가 내구화엔 VSP 빛과 소리전인데 그 중에서도 작가님께서 하시는 게 버추얼 사운드 프로젝트 움직이는 소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람객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종의 악보로 변환을 시켜서 소리로 전달이 되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고찰하려고 하는 이번 전시에 의해 아무래도 작가님의 작품이 정말 잘 들어맞는 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석원 씨가 또 전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작가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규입니다. 이번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미지나 물리적인 현상을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소리로 변환해서 관람객에게 제공해주는 작품입니다. 네. 작가님,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네.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소개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이게 미술관에서 이게 인터넷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실은 이게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원래 전공했던 것이 한국화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산수화나 서예 작품들, 그런 류의 작품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자습서와 볼거리들 아니면 영향을 받을 것들을 유튜브에서 제공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되게 좀 친숙하시겠어요? 네, 유튜브 없이는 못 살죠. 그러면 지금 요즘에 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유튜브 진행자들 굉장히 많은데 작가님께서도 혹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네. 제가 앞으로 더 성숙해지고 뭔가 이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만약에 많이 생긴다면 네.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 보게 되는 저의 경우처럼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유튜브 없이 못 사신다고 하셨는데 좀 작가님께서 많이 영향을 받았거나 좀 참고하시는 그런 채널이 있으시다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소개해 드리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채널은 따로 없고요. 네. 각종 검색어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들을 골라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서치하는 방법 중에 유튜브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어떠한 검색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항목들을 자동으로 이제 화면 이제 우측에 올려주기 때문에 특정 채널을 고집해서 보진 않고요. 볼 수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유행하는 먹방이나 ASMR 이런 것도 좀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실은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봐요. 네, 필요한 것만 보죠. 왜냐하면 네. 생각 외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고급의 이제 네. 그런 자료들을 시청하기 위해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것만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네.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네, 하나의 접점을 저도 이제 네. 제가 네. 지금 화면상에도 되게 마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거를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먹방 벌써 볼 자격이 없는 건가요? 봐도 네. 그게 안 와닿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먹는 거에 흥미를 네. 좀 못 가지고 있어요. 너무 저랑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저는 흥미가 너무 많아서 힘든데.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와서 전시 팀장님과 이제 첫 대면을 하고 네. 그 전시 팀장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첫 인사가 밥을 먹었느냐, 왜 안 먹고 갔느냐, 내일 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고 정말요? 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많이 안 드시는 건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부르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 있는 시간이 일반인보다 조금 많이 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한 감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을 많이 줄이곤 하는데 먹게 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공복 상태에서 네, 저도 그 항상 좀 주변에서 보면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작가님 옆에 있으니까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굉장히 같아서. 쏟으셔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작가님이 오셨는데 작품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겠죠. 네. 그 작가님께서 그 대상의 움직임을 소리로 변화를 시킨다는 그런 VSP 작품을 이번에 전시를 하시는데 그 움직임이 뭔가 특정 소리로 들린다 막 이런 발상 자체가 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다면 혹시 궁금합니다. 네,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콕 집어서 뭐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관련 이유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들이 있는데 미디어 아트 쪽에는 이제 소리와 이미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가 컴퓨터 디바이스나 TV 그런 디지털 기기들을 대할 때 보면 이미지가 있으면 꼭 이제 시청각 자료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소비하죠. 눈으로만 소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되게 발전하면서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각이 시청각이고, 그리고 미술 작품에서도 이제 소리가 첨부된 그런 작품 성향이 굉장히 많았고요. 일종의 역발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퀄라이저 같은 오디오에 보면 이퀄라이저 있죠. 네. 그럼 소리 크기에 따라서 막대가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가 변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지가 소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상이랄까요? 아니면 컨텐츠랄까? 그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이미지를 소리로 변환해보자 라는 발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9월달이죠. 전시 오픈 준비 전에 작가님께서 이제 대구미술관 봉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서 제가 참여했는데 그때 저 좀 작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오랫동안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해오시던 그림을 포기하고 본인에게 가장 취약한 것에 도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좀 되게 좀 멋있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 말 꼭 드러내드리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뭐 어떠한 계기로 그만두게 된 것 자체로도 좀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데 또 더군다나 더 내가 취약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 더 괴로운 어찌 보면 더 괴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됐다는 게 좀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심정이나 좀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좀 일찍이 전공이 정해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미술부나 미술학원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도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개인적인 인생사에서 거의 들쑥날쑥한 것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정말 홀로 이제 사회에 이제 나와서 사회 활동을 시작했을 때 뭔가 굉장히 이제 적응도 안 되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꾼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림 그릴 때보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디지털 매체로 변환해서 저 말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 타인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다시 그림을 그리실 생각은 당분 없으신 건가요? 아마도 전시장에서 제가 그린 작품이 다시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향을 할 때 뭔가 돌아갈 곳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그려왔던 작품들을 모두 소각하고 개인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작업을 할 때의 이력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말소를 시키고 다시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뭔가 배수진을 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한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되게 그 자체로도 좀 두려움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또 새롭게 노력하면 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 게 되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도 좀 뭐랄까요, 테크놀로지랑 예술의 관계를 아무래도 이번에 좀 조명하는 전시회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실제로도 꿈이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게 제가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보니까 그 VR 익스피리언스라고 그 가상현실 그런 영화들을 정말 상영을 하고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니까 막 외국의 영화제도 이미 그냥 VR 영화에 대해서도 막 그 수상식 그런 시상식을 해서 일부러 상까지 주고 이런 게 이제 VR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영화의 장르로 들어왔는데 그 VR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아주 테크놀로지와 연관된 테크놀로지와 친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일부에서는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공포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엔 순수 예술하고 진짜 테크놀로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둘의 영역을 모두 경험하신 선생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분께서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러한 이유가 뭔가 그런 미디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듯이 통제에 관한 뭔가 의미나 기능들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입하게 만들어 놓고 뭔가 현실을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현실을 더더욱 현실같이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감각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신기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허상에 의해서 통제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한 둘 다 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맛만 본 상태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먼저 말씀드렸다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같은 경우들이 더더욱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제 우리의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봤을 때 미래에는 더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마도 많이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지 않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영위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시부터 이어질 아티스트 톡에서 제가 가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를 이렇게 또 들어보게 되니까 좀 신기한데요. 또 제가 좀 작가님께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제 독일의 칼립소 팀과 함께 전시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작가님께서 같은 빛과 소리라는 주제로 함께 작품을 설치하게 되셨는데 그거 보면서 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 좀 약간 친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살짝 봤는데 아닌가요? 그 언어의 장벽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던 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저의 어떤 그런 작품 성향을 보고 저에게 이제 빛과 소리 전에 참여를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협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전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른 매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서 뭔가 직접적인 협업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침범이 아니라 서로의 범위가 존중되는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서 어울림을 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은 물론 있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뭐랄까 굉장히 복합적인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과 작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발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칼립소 팀 자체 제목 자체도 내과 자체가 이제 에너그램이죠.
이제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역발상적인 그리고 관람객의 눈을 관람객에게 네.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네. 그 미술관 거기 1층에 전시가 돼 있어서 막 그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네. 그 막 정말 격자무늬 그 바닥을 정말 신나게 지나다니는 관람객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그렇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자신의 움직임을 뭐랄까 소리로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고 뭐 살짝 뛰어도 보고 하는 그런 관람객들이 있던데 작가님의 VSP가 그러한 관람자들한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뭔가? 네, 좀 진지하게 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이 네. 부분은. 네네. 네. 그 격자라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예술을 하고 있지만은 작품에서 뭔가 장식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든지 뭔가 치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각자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공간이 설치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 격자는 이제 그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것을 설명을 이제 타인에게 해야 된다면 어떠한 공간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다를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움직임이 본질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움직였다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준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격자가 이제 바닥에 깔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자기의 움직임으로 발생을 시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활동적인 뭔가 움직임은 기합 소리라든지 태권도나 그런 몸을 이제 많이 움직이는 스포츠 아니면 움직임들에는 항상 기합이라든지 그런 소리가 있었을 때 더 효과적인 움직임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뭔가 어쨌거나 추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보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는 뭐랄까요, 좀 시각적인 작업은 좀 지향하실 생각인가요? 그런 뭐랄까요, 막 1층 어비얼 같은 그런 공간이 사실 그렇게 좀 작가 입장으로서 그런 넓은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뭐 이런 전시 공간을 쓸 때 막 물론 그런 VSP 같은 시각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 관람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좀 시각적으로 위대하고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혹시 하실 생각은 지금 없으신 건가요? 네,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그림 활동, 해외 활동을 해서 넘어오면서 그림 그릴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분의 성함이 어떻게?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정석원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서 저만의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가장 큰 덕목은 순수성을 간직하고 작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이제 어미올에 있는 작가님의 작품을 지나갈 때마다 좀 새롭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2시에 아티스트 토크가 있어서 작가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서건씨 저희 데미친 쇼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거쳐가야 되는 게 있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N행시인데요. 네. 저희가 참여하시는 모든 게스트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시어를 드리고 네. 바로 즉석에서 이제 3행시, 2행시 하는 건데 네. 작가님 괜찮은데 이거는 네. 뭐 관장님이 나오셔도 해야 되는 거라서요. 네. 네, 서건씨 저희 제시어가 뭐죠? 네, 제시어는 바로 소리입니다. 네,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아니 바로 해야 재밌으니까. 아, 네. 바로 예. 네, 소리는 리. 리. 두음 법칙이 되나요? 네, 됩니다. 저도. 네. 네. 이거 통과하셔야 보여드리는데. 네, 조금 생각지도 못해서 네. 정말 어렵네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가장 같아요. 힘들어하셨어요 작가님께서. 네. 저희는 가장 네. 즐거운. 네. 집에 가서 오늘 생각해 볼게요. 네, 이제 다음에 또 그러면 무장하셔서 또 와서 NX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이제 여기 데미친쇼에 오셨는데 소감 듣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 부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이제 대화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네.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아티스트 톡도 이렇게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서건씨 이따 2시에 아티스트 토크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아, 네, 2시에 그 저희 대구 미술관 1층 강당에 보면 그 아티스트 토크를 항상 하는데 그쪽 어미홀. 어미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층 어미홀에 그 VSP 작품 옆에 그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는데 여기 작가님이 오셔서 네, 작품에 대해서 뭐 저희랑 얘기한 부분과 아마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런 미술, 예술, 뭐 테크놀로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2시에 그 1층에 어미홀에 오셔서 꼭 네, 아티스트 토크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는 데미친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